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록이 정말 특별해요. 한 청취자분께서 1년 전 베트남 여행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본인에게는 뭐랄까,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하루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록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걸 그냥 흔한 여행 브이로그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건 사실 기억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심리 보고서에 더 가깝습니다. 낯선 곳에서 맺게 된 관계, 또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과 자연,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우연한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면서 강력한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내는지, 이건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. 특히 이 기록은 감각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오늘은 그 디테일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하루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야기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판티에스로 가는 그 새로 뚫린 고속도로 위에서 시작되더라고요. 창밖으로는 막 거대한 롱탄 국제공항 건설 현장에 보였다고 하고요.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베트남의 상징 같은 그런 풍경이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앞으로 경험할 그 시골의 모습과 아주 극명한 단절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. 아, 단절이요? 네. 이 여행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그 눈부신 발전에서 벗어나서 마치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발전 그 자체보다는 발전으로부터의 이탈,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셈이죠. 아, 발전으로부터의 이탈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그 현대적인 풍경을 뒤로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뒤의 경험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리고 그 이탈의 경험 속에서 마주한 첫 번째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죠. 바로 밤의 용과 농장. 와, 이건 정말 영상으로 보는데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. 그렇죠. 수천 개의 전구가 밤새 용가가 자라도록 밭을 환하게 비추는 그 모습. 영상 기록에서는 마치 땅에 흩뿌려진 별들 같았다고 묘사하셨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. 네네. 이건 그냥 아름답다를 넘어서는 경험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외감, 영어로는 어라고 부르는 감정과 맞다 했죠. 나 자신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요. 이런 강렬한 감정적 자극은 기억을 뇌에 새겨 넣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. 기억의 접착제요? 와, 재밌는 표현이네요. 그러니까 그냥 와, 멋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기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군요. 그 별처럼 쏟아지던 불빛이 이 하루 전체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뭐랄까 첫 번째 단추였던 셈이네요. 바로 그거예요. 그리고 동시에 베트남 용가 산업의 그 거대한 규모, 또 그곳 사람들의 노동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되잖아요.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적 경험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지적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풍부한 순간이었던 거죠. 자, 그 강렬한 첫인상을 뒤로 하고 드디어 친구의 고향인 용과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분위기로 넘어가 볼게요. 문을 여니까 개들이 막 맹렬하게 짖으면서 달려나오는데 그게 또 격한 환영 인사였다고 해요. 그리고 친구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. 기록에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깊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연결고리, 즉 소셜 브릿지예요. 현지인 친구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. 아, 다리 역할? 네, 이 친구가 없었다면 청취자분은 영원히 외부인, 그냥 관광객으로 머물렀을 거예요. 하지만 친구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손님이라는 자격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의 경계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. 이건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 같은 경험입니다. 와, 그리고 정말 신기한 만남이 바로 이어지잖아요. 저수지에서 막 돌아온 이웃 어부를 만나는 장면이요. 잠깐만요. 근데 진짜 처음 보는 이웃 어부가 자기 집으로 그냥 초대를 했다고요? 영상에서도 그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던데 한국에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. 그게 가능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.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적 연결고리 덕분에 청취자분이 이미 검증된 손님이 되었다는 점. 그리고 둘째는 어쩌면 그 어부에게 청취자분이라는 존재가 일상의 무료함을 깨는
흥미로운 이벤트였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. 아, 이벤트요? 네,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, 그러니까 방금 잡은 독특한 민물고기나 그걸 손질하는 기술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켰을 수도 있어요. 이건 일방적인 환대가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는 상호작용이었던 거죠. 그럼 그 어부가 잡은 생선구이에 텃밭에서 막 뜯어온 채소, 그리고 시원한 타이거 맥주. 소박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식사였다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이 식사 경험을 음식 인류학에서는 코멘살리티, 즉 공동 식사 행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. 와, 코멘살리티. 네, 단순히 함께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음식을 매개로 신뢰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. 저수지에서 갓 잡은 생선과 텃밭의 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. 그건 우리는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였던 셈입니다. 와, 이 단어 하나로 그 식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. 그냥 마시는 시골 밥상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의식에 참여한 거였군요. 어쩐지 그 식사 장면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남다르다 했어요. 맞아요. 음식은 기억을 저장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잖아요. 맛과 냄새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과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죠. 아마 청취자분은 앞으로 타이거 맥주를 마실 때마다 베트남 시골의 그 흙냄새, 생선 굽는 냄새, 그리고 그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.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그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나무 위 오두막, 트리하우스에 올라가죠.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이 또 정말 압권이었어요. 발 아래로는 고요한 저수지가 있고 눈앞에는 끝없는 용과 밭이 펼쳐지고 그 뒤를 산들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요. 한 폭의 그림 같았다는 표현 그대로였어요.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오르면 심리적으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.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는 걸 오버뷰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것의 축소판 같은 거죠. 오버뷰 이펙트요? 네, 방금 전까지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, 어부와의 만남, 식사, 대화,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눈에 조망하면서 그 의미를 정리하고 내면화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. 분주했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한 장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딱 정리되는 순간이죠. 경험의 내면화. 확실히 그냥 경치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려는데 친구가 우리는 외국인이라 오래 머물면 안 될지도 모른다. 이렇게 농담을 건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. 사소하지만 되게 현실적인 대화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 작은 에피소드가 오히려 이 기억 전체를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요.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화 같기만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현실적인 정체성과 현지인 친구의 사소한 걱정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경험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완벽함 속의 작은 흠집이 오히려 기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설이죠.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정말 완벽한 하루로 만들어버린 마지막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. 이게 정말 영화 같았어요. 근처 도시에 사는 다른 친구가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마침 그 친구도 긴 오토바이 여행을 마치고 막 그 지역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1년 만에 그 시골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재회를 하게 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이 하루를 좋은 여행에서 인생의 기억으로 격상시키는 순간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런 우연의 일치를 의미 있는 우연, 즉 세렌디피티라고 하죠. 아, 세렌디피티. 네, 이번 단순한 행운과는 좀 달라요. 좋은 계획과 좋은 경험 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운명 같은 사건이 더해지면서 이 모든 경험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하는 거예요. 아, 이날은 정말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딱 그 느낌이에요. 이건 운명이다 싶은. 만약 그 친구랑 연락이 안 됐다면 그냥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로 끝났을 텐데 그 우연한 만남 하나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, 용과 농장, 따뜻한 식사, 아름다운 풍경, 이 모든 걸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활용점정 역할을 한 거네요? 정확합니다. 우리 뇌는 무작위적인 사건들 속에서 의미와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 기적적인 재회는 그날의 모든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어버리는
강력한 앵커, 즉 닻이 된 겁니다.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딱 들어맞으면서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필연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. 정리해보니 정말 그렇네요. 밤하늘의 별 같았던 용과 농장에서 느낀 경외감, 현지인의 집에서 나눈 식사를 통해 경험한 코멘살리티, 그리고 나무 오두막에서 가졌던 성찰의 시간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만들어버린 세렌디피티까지. 이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서사를 완성했군요. 네,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. 가장 강렬하고 소중한 여행의 기억이라는 게 꼭 화려한 랜드마크나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.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작은 순간들, 우리의 오감을 구체적으로 자극한 경험,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교감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.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여행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? 그 기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거대한 기념비나 유명한 건축물인가요?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나눈 낯선 이와의 대화, 허름한 식당에서 함께 먹었던 소박한 음식, 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던 노을인가요?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을 생생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디테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